지금만 나온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검찰에서 지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혐의 있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현재 이제 혁신당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제가 그 울산 함영 사건 그 피고인 중에 한 명 대리를 예, 했었어. 1심까지. 누구 대리인이었어요? 한명도 의원님. 한명도 의원. 예. 다무죄 받았고 이게 13명인가를 자기네 인산하기 전에 전격 기소를 했어요. 수사도 그랬었죠. 하기 전에. 예. 그러면서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검찰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라는 얘기를 속보로 그걸 나온 얼마나 거나 괴롭혔는데 제가 있던 기관도 그랬죠. 그때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러셨구나. 여당의 상황에서도.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뉴스들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개혁의 그 이유들이 되는 뉴스들이 많아요. 예. 뭐 잠시 뒤에 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에 있던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이 뭐 집단 항명 형태의 어떤 입장문을 냈던 그 내용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뉴스 하나만 더 보자면 이것도 역시 23년도인데요. 여름 휴가 때 사적인 파티를 위해서 해군 함정 썼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뭐 선상 파티. 그런데 이때 말고 그 다음에 2024년 8월입니다. 이때 해군의 항박 일지라든지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부승찬 의원실과 MBC가 확인한 건데요. 그러니까 V2 김건희 씨를 V2라고 여기는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V2의 지인 단 한 명을 태우기 위해서 해군 수송정이 출항하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해군 수송정이 말 그대로 이거 군인들 타는 군 자원이잖아요. 네. 이거를 당시 영부인의 지인 하나 태우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누가 탔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는 누구예요? 지인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게 특정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냐 이것도 사실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 이 검사 출신이죠. 그 부인이 전용기에 같이 탑승한 것도 피의자로 지금 조사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해군 함정에 탑승했어요. 이 V2의 지인이란 사람은 같이 그 거제도 그 대통령 휴양시설에 들어갔다가 뭐 개인 일정인지 뭔지 외부로 나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마치 택시 부르듯이 콜택시처럼 이 해군 함정을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댓글에도 택시냐?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이게 바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상 택시라고 하는 거죠. 수상 택시. 이게 한강에 있었으면 또 오세훈 시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어떨 때는 좀 겁나기도 해요. 예. 자 그리고 지귀현 판사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특정 날짜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 접대 의혹에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정에서 입장을 냈던 날이라든지 특정 날짜들마다 공교롭게도 휴대폰을 교체했던 사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그 재판이 또 있었던 날인데 지귀현 판사는 보통 재판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입장은 특별히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만 아시다시피 법원 이 재판의 중계가 허용이 됐고 그 중계가 돼서 재판 과정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3회 연속 불출석이었고요.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 좀 확인된 부분이나 아니면 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면은 핸드폰에 2번 바꾸는 정황이 수상하면 벌써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니까요. 여기가 수색영장도 발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영장을 쳤는데 기각을 시켰다는데 기각한 이유는 나오지가 않았고. 네네. 그건 지금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귀현 부장에 대한 압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MBC에서 했었는데 또 공수처에서는 이거 오보다라는 입장을 내긴 냈어요. 압색이 안 됐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오보다. 뭐가 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얘기인가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그 기각의 그럼 더 웃긴 건데 타이밍이 이번이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며칠 전에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공수처도 정확하게 입장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MBC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를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그 안에 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시작했는데요. 자, 지기현이 현재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윤석열 탈출 사건 그거죠. 날짜에서 시간을 바꾸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 접대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이나 이제 국회 법사위를 주도하는 분들께 지기현 정도만큼은 이제 탄핵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꺼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기현 판사 재판장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시죠. 공수처에서 만약에 영장 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그 법원에서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법원이 옹호한다라는 이게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핸드폰 2개 이야기도 그러면은 뭐냐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 지기현 탄핵하고 지기현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한 거는 MBC 이혜리 기자라고 있더라고요. 이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 이 지기현 부장의 핸드폰 교체와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물어봤대요. 지판사에 대해서 왜 핸드폰을 그렇게 특정한 시점마다 바꿨냐.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랬대요. 지기현 판사가 자기가 바꿨는데 물어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말이 돼요? 본인 사실관계를 본인이 바꿨던 거잖아요. 새벽마다 바꿨죠. 게다가 그것도 새벽마다 바꾼 거잖아요. 새벽에 바꿨고 2월 4일 5시에 바꾸고 5월 18일에 바꿨는데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5분 단위로 뭔가 이렇게 전전화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게다가 그 S25는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2월 4일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미리 받던 S겔 25였는데 그거를 2월 4일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자꾸 유심을 바꾸고 새벽에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이게 뭐 1년 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예. 그 MBC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사에 이혜리 기자라는 분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판사의 입장이 나왔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아니 무슨 사실관계를 남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나?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럼 뭐 법정에 내는 서면 쓰듯이 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들도 이게 공판이나 변론기일에 좀 약간 좀 궁색하거나 이러면 다음 기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자기 통장한테 물어요. 내 통장아 내가 그날 돈 썼니? 이거 물어보는 거 뭐야? 근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S25를 샤오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자, 범죄 수사해본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핸드폰이 이른바 압수수색 당해서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싸구려 편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대요. 어차피 뺏길 거. 예, 어차피 뺏길 거. 일리가 있네요.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기사 확인해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했다는 답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본인 전화기고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전 일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이고 마지막 거는 지금 5달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럼 지금 샤오미를 쓰고 있는가? 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걸로 또 바꾸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틀 전에 이걸 그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정의찬 정무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제보자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인사가 그렇죠. 정의찬 실장이었죠. 적절한 시점에 저는 잘 터뜨렸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이대 잘라라 여론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지기현 잘라라 여론조사하면 누가 더 높게 나올까요? 지기현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범법의 혐의가 분명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개혁의 초점을 지기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계속 증폭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기현 탄핵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기현 판사의 이 부적절해 보이는 뭐 소송 지휘라든지 아니면 이 자기 시인의 접대 관련된 이후의 뭐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 교체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단위에서 이걸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나온 답이라는 것도
뭐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용 들어보면 그랬다고 함.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의 말을 듣고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리 JYP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 얘기들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직위원 판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 이 내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건 결국 이 재판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아까 뭐 오버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기사가 바로 공수처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게 어제 나온 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 압생 영장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걸 보겠다고 하더니 공수처의 수사를 막은 게 바로 그런 법원이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들 놀랬는데 오늘 갑자기 공수처가 또 오버라고 했다면 뭐가 오버라고 했는지를 공수처도 책임감 있게 말을 해줘야죠. 그걸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면서 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사예요? 공수처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저 제작진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수처가 이러면 무책임한 거죠. 공수처는.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사실은 이 통화 핸드폰 바꿨네 어쨌네 이건 사실 공수처가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한겨레 기자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오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건 확인이 안 된다. 오보라는 말 구체적인 건 확인 안 했다. 이거 뭐예요 이 말이? 오보라는 말 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건 확인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이 기자분한테. 그러니까 어디가 오보고 뭐가 틀렸고 뭐 그런 내용들조차도 언급이 없었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놓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뭐 판사들이 지금 최근에 뭐 비위를 일으켰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각종 케이스들이 또 하나둘씩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뭐 제주도에서는 어떤 부장판사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서 소란 피워서 쫓겨나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난동을 부렸었는데 법원에서는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경고로 끝내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뭘 잘못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이게 징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19 감사기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제안을 드리자면은 일부 몰지각한 판사들의 특권 비리 행동 제보센터를 만드십시오. 센터를. 뭐 과거 케이스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보도가 좀 덜 되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좀 보도가 집중되는 것은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묻혔을.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